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예,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명령어 및 제어라는 챕터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주소 10에, 주소 10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번지라고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주소 10번지에 2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주소 20에는, 그 주소 20번지에는 40이라는 값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번지에는 값이 20이 있고요. 20번지에는 값이 40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접 주소 지정이라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10번지를 액세스를 하면 실제 꺼내지는 값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간접 지정. 간접 지정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퍼랜드의 실제 데이터의 주소를 가진 포인터의 주소가 들어있는 방식을 간접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10번지를 액세스한다면 이곳을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액세스를 하게 되면 20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20이라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번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새로운 번지를 또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10번지를 갔다가 여기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다시 다른 번지로 갔다가 그 번지가 가리키는 40이라는 데이터가 나중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10번지에 바로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번지가 가리켜서 그곳에서 다시 또 다른 곳을 또 가리켜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지고 오는 방식 반대로 간접적으로 가지고 온다. 그래서 10번지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죠. 10번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있는 정보로서 그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번지가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지를 액세스하면 먼저 액세스를 하고 그 액세스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주소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주소를 다시 찾아서 그 주소를 가리킨 값이 4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0이 되는 거고요. 지금 화살표가 10번지를 먼저 액세스했다라는 그 표시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 이 10번지 들어있는 값은 20인데 이 20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간접 주소, 간접 지정 방식은 오퍼랜드 안에 실제 데이터의 주소가 있어가지고 그 주소를 한 번 더 나중에 액세스를 해야 되는 그런 장점이 아니죠. 단점이죠. 그래서 간접 지정이라는 방식은 아무래도 메모리를 두 번 액세스를 해야 되는, 한번 적을게요. 메모리를 두 번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첫 번째 10번지를 일단 갔는데 10번지를 가서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직접 주소예요. 그것이 직접 주소고요. 그것이 직접 주소고, 여기서 말하는 간접 주소라는 말은 직접 주소가 아니라 직접 주소에서 한 번 더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주소는 메모리를 한 번 참조하는데 간접은 그 한 번 참조한 거에서 한 번 더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 지정은 두 번 메모리를 액세스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과 간접의 이 차이점, 메모리를 한 번 참조하고 두 번 참조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1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라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기계어의 오퍼랜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자, 인스트럭션, 명령어의 형식이 어떻게 되죠? OP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명령어가 있다면 OP 코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퍼랜드가 들어갑니다. 자, OP 코드 이 부분에는요, 뒤쪽에 계속 지금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OP 코드라는 것은 명령어가 들어갑니다. 명령어. 그래서 명령어가 어떤 수행해야 될 동작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해야 될 것인지 명령어가 들어가고요. 이 명령어를 보면 어떤 명령어인지 명령어 종류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를 연산자가 들어간다. 연산자부라고도 부릅니다. 연산자부. 그래서 실제적으로 명령어, 동작에 대한 그런 의미를 오피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퍼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산을 할 때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는 주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지부라고 하고요. 번지부. 그래서 이곳에는 번지, 어드레스가 들어가는데 실제 데이터의 주소 자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주소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 그런 정보들이나 혹은 명령어의 순서까지도 이 주소부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의 순서까지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랜드는 주소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령 코드부, 오피 코드 이 부분에서는 동작, 명령어 자체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주소 값은 나중에 데이터를 찾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가 주소가 되죠. 그래서 이 주소를 찾아가면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직접적인 방식은 그 주소를 한 번 가면 되는 거였고, 간접은 2번 가야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자, 기계의 오퍼랜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정답은 2번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인스트럭션에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방금 그 바로 위쪽에 오피코드와 오퍼랜드가 들어가는 형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명령어 형식이나 명령어 순서, 명령 순서는 주소부에 있었고요. 데이터 주소라는 것은 주소부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명령어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어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주소부에 들어가지만 명령어의 형식 같은 거, 명령어 형식에서 첫 번째 바이트부터 저장되는 것이 명령어의 종류인 명령 코드, 오피 코드가 되었죠. 그래서 인스트럭션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작업 수행 시간입니다. 수행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런 건 없고요. 일단 오퍼랜드에서는 명령어의 형식과 그 다음에 명령어의 순서, 그 다음에 데이터 주소, 이것이 오퍼랜드에 포함이 되어 있다, 제공을 하는 정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명령어는 연산자 부분과 주소 부분으로, 자, 연산자 부분이 오피코드였죠. 그 다음에 주소 부분이 오퍼랜드였죠. 오퍼랜드. 자, 이렇게 구성되는데 주소 부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아까 나왔던 문제 또 나오네요. 자, 정답은 데이터의 종류가 됩니다. 데이터의 주소 자체가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순서, 형식,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주소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고요. 데이터의 종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연산자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연산자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연산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연산 기능, 그 다음에 전달을 하는 기능. 그래서 전달을 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로드나 제가 다시 적을게요. 로드나 LOAD라고 적어야 되거든요. 로드나 그 다음에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로드 같은 경우에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을 CPU로 가지고 가는 명령어고,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중앙처리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런 전달을 하는 기능으로서 이런 명령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제어의 역할을 하는 것은 프로그램 순서를 이렇게 프로그램 순서의 명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투문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점프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쪽을 수행하다가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점프하여라, 이런 식으로, 이런 명령어를 점프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문이라고 해서 if문 같은 거, 만약에 어떤 조건이 되면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여라 라는 식으로 if문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산자의 기능이 요런 함수 연산에는 add나 sub 이런 것들, 우리가 산술 논리 연산을 했던 거 가장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죠. 그 다음에 전달
전달의 기능을 하는 이런 명령어들, 로드나 스토어 같은 거. 그 다음에 제어 명령어는 제어에 관련된 연산자는 프로그램 순서를 명령이나 제어할 수 있는 if문이나 goTo문 같은,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라인에서 다음 라인 말고 그 다음 라인까지 내가 뛰게 하는 능력을 내가 해주고 싶다라면 if문이나 goTo문이나 점프문 같은 거, 이런 거 프로그램의 순서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기능이 있는데, 입출력 기능은 입출력 포트를 이용해서 이제 입력이나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in이나 인풋이나 아웃풋이나 그런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자, 이 연산자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이라고 해가지고 연산자의 기능을 묻는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연산자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제어 기능과 함수 연산, 입출력은 맞는데 주소 지정은 아닙니다. 자, 6번입니다. 번지로 지정된 저장 위치의 내용이 실제의 번지가 되는 주소 지정 번지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스토리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저장 위치 이렇게 설명했는 거고, 자, 번지로 지정된 번지가 만약에 10번지라고 하겠습니다. 10번지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면 이 10번지의 내용이 실제 번지가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10번지를 액세스했는데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제의 번지가 되는, 실제 번지가 또 100번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번 더 100번지를 찾아서 100번지가 다시 한번 액세스를 해야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실제의 번지가 되는 주소 지정 번지는 간접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거는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번지로 지정된 저장 위치의 내용이, 그 번지로 지정된 저장 위치의 내용이, 이 내용이 실제의 번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지가 가리켰는데 번지가 또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번지를 접속했는데 또 번지가 있다. 그래서 이 번지는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이 번지를 다시 찾아서 그 번지를 또 다시 액세스를 해야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 간접입니다. 간접.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번지를 접근해서 또 다시 번지가 나와서 그 번지가 다시 또 가리켜서 데이터가 나오는, 그래서 두 번 접근을 해야 되는 간접 지정 번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6번 문제는 문제만 잘 천천히 읽어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문제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문제 같진 않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영주소 명령은 연산할 때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가라는 문제로서 2005년에 3번, 4년에 2번, 3년에 1번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자, 영주소 명령, 영번지가 아니라 영주소 명령입니다. 자, 영주소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어에 주소부가 없는 거예요. 명령어에 주소부가 없는 거. 그래서 OP 코드 자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OP 코드 자체는 명령어라고 말씀드렸고요.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동작만 구술이 되어 있고 뒤에 어디에 가서 어떤 데이터를 해야 되는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답은 스택이라고 하는데 스택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공간이 있다면 내가 데이터를 1, 2, 3 이런 순서로 넣었어요. 그러면 1이 쌓이고 2가 쌓이고 3이 쌓였습니다. 그러면 1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2가 그 다음, 3이 그 다음에 들어왔죠. 그런데 나중에 꺼낼 때에는 1번부터 꺼내고 싶은데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1번부터 꺼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낼 때는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낼 수 있는,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자료구조라는 학문을 배우시면 나오는데요. 이런 스택이란 것은 먼저 집어넣은 것이 가장 나중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택 자체는 이미 주소나 이런 것들이 지정할 필요 없이 먼저 들어간 것이 가장 나중에 나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삽입과 삭제가 한쪽 방향에서 삽입을 시키고 한쪽 방향에서 삭제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다른 쪽에서 나가고 그런 방향이 없습니다. 나가고 하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서만 삽입하고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것이 가장 나중에 나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형태가 택시 기사 아저씨들 거기 동전 넣는 거 있죠. 동전 넣는 거 보시면 동전을 계속 꾹꾹 눌러서 이렇게 계속 담다가 나중에는 제일 마지막에 넣었던 것부터 이렇게 빼서 쓰거든요. 그런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구조를 스택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택 자체는 주소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소 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먼저 들어간 것을 나중에 나온다고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1, 그 다음 들어간 2, 그 다음 들어간 3이 있다면 1부터 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부터 꺼내고 2부터 그 다음 꺼내고 그 다음에는 1을 꺼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구조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택의 구조의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는데 번지가 묵시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할 겁니다. 묵시적 지정이라는 것은 지정하지 않아도 이미 다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성질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동작만 구현을 할 수 있는 영주소 명령만 있으면 스택을 운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벌써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것이 가장 나중에 나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기능사 수준에서는 영주소 명령이 어떤 자료 구조, 어떤 구조에서 사용을 하는가라는 형식으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영주소 명령이 나오면 무조건 스택입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인스트럭션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자, 명령 코드부와 번지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다음 주소 지정 방법 중에서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처리 속도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처리 속도라는 문제에서 아까 직접이랑 간접을 배웠죠. 자, 다이렉트라고 하는 것은 직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indirect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2번이 간접 주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immediate addressing이라고 하는데요. immediate address라는 것은 즉시 주소입니다. 즉시 주소 방식인데요. 자, 이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꼭 아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즉시라고 하는 것은 OP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소부가 있어야 되는데 주소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접근할 필요가 없이 주기억 장치에 참조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데이터를 빼서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참조가 없습니다. 메모리 참조가 없고요. 이것이 즉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OP 코드가 똑같이 들어가고요. 이쪽에는 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지가 나중에 어디를 가야 되냐면 메모리를 찾아가야 돼요. 메모리를 이 번지가 만약에 100번지라면 100번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 100번지 안에 데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직접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 주소는 어떨까요? 간접 주소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OP 코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번지가 들어가는데 번지가 접근을 해서 메모리상에 가니까 또 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지를 다시 찾아서 그것을 액세스하면 거기에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모리 참조를 2번 하는 거고 직접은 한 번만 하면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오는 방법이었죠. 그 다음에 계산에 의한 주소 방식이 나오는데요. 계산에 의한 주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적겠습니다. 계산에 의한 주소 방식은요. 자, 데이터가 기억될 위치를
명령어의 주소 부분에 있는 값하고 그 다음에 특정 레지스터가 있어요. CPU 안에 특정 레지스터 안에 값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특정한 레지스터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더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OP 코드와 오퍼랜드가 있는데 그 오퍼랜드 안에는 번지가 있겠죠. 그런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주소와 다른 특정 레지스터라는 그런 레지스터 안에 있는 값을 더해서 새롭게 주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는 한 번만 접근하는 거죠. 한 번만.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자, OP 코드가 들어가고요. 이 실제적인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가 있는데 레지스터 안에 특정 레지스터 글씨를 다시 쓰겠습니다. 특정 레지스터 안에 들어있는 값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 값하고 여기 있는 주소값과 더해서 메모리를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과 같은 메모리 참조를 한 번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9번에 있는 이 문제 자체에서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는 메모리 참조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라는 문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즉시라는 얘기는 주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퍼랜드 부분에 바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즉시 주소 방식이 가장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즉시 방법은 아까처럼 즉시 주소 방법은 즉시 주소는 OP 코드와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명령어 형식에서 첫 번째 바이트에 기억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가장 쉬운 형식인데도 가장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OP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OP 코드는 명령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퍼랜드는 주소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자체의 첫 바이트부터 기억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OP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차적인 주소 지정 등에 유리하며 주소 지정 레지스터 2개가 사용되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차적인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네요. 순차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순서가 이루어져 있다,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주소 지정에 레지스터가 2개가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11번에 지금 11번 풀고 있죠. 11번에 대한 정답이 색인인데요. 색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목차 같은 거 있죠. 목차 같은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목차나 혹은 책 뒷부분 보면 뭐 기역, 니은 순서대로 기역에 관련된 것들 쭉 적어놓고 니은에 관련된 것도 쭉 적어놓고 디귿 쭉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페이지를 이렇게 쭉쭉 적어놨죠.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쉽게 찾기 위해서 순서대로 열거를 해놓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색인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 레지스터라고 있는데 그런 레지스터 주소 부분의 값을 더해가지고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이 인덱스 주소 방식, 색인 주소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 지정에 레지스터 2개가 사용된다라고 하는데요. 인덱스 레지스터와 그 다음에 주소 부분에 있는 값.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간접 어드레싱과 직접 어드레싱은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 어드레싱이라고 나오는데 상대 어드레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어드레싱은요, PC라는 프로그램 카운터의 주소 부분.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될 거죠.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주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 부분을 또 더합니다. 이미 있던 오퍼랜드에 있는 것과 오퍼랜드에 있는 주소와 PC라는 프로그램 카운터 안에 있는 주소값과 더해서 새로운 주소값을 나타나는 겁니다. 새로운 주소.
그래서 이것이 상대 어드레싱 방식입니다. 자, 11번에서 순차적인 주소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면요. 순서적이다. 순서적으로 뭔가 정렬되어 있다라는 뜻으로서 색인을 금방 이렇게 딱 고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억장치의 고유의 번지로서 고유의 번지입니다. 고유의 번지라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고요. 주민등록번호고요. 그 다음에 고유의 번지 뭐 또 어떤 그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따진다면 각 아파트마다 몇 호, 뭐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각각 문패가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으로 그 하나에 대해서 고유의 어떤 값, 고유한 번지를 가지는데요. 0, 1, 2, 3과 같이 16진수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결정을 해 놓았는데요. 기억장치 중에서 기억장소를 직접 숫자로 지정하는 주소로서 기계어 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번지는, 자, 이 뒤에 있는 이런 기계어 정보 이런 말 들으니까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메모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메모리라는 것에서 우리 CPU라는 처리되는 부분에 우리가 데이터들을 일단 주 기억 장치에다가 잠시 이렇게 쭉쭉 놔놓고 하나씩 보내서 처리하고 다시 돌려오고 하나씩 처리해서 또 다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는 처리되기 전에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서 이제 대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주기억 장치 상에 하나하나마다 다 고유한 번지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하나마다의 번지가 매겨져 있다. 그래서 이곳은 101호, 이곳은 102호, 이곳은 103호, 104호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값이 다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메모리 상에 이런 번지들은 16진수로 약속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결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고유한 번지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런 번지들이 어떤 그 특징을 가지느냐,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래서 절대적이란 얘기는 고유하다라는 특징이거든요. 고유한 번지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 지금 고유한 이런 의미다. 고유하다라는 얘기는 중첩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번지. 자, 그 다음에 상대번지라는 얘기는요. 상대번지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면 이 첫 부분에 영희가 산다고 할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영희가 사는 곳에서 다음 집에 내가 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것은 영희가 사는 다음에 가서 너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절대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101동, 102동, 104동 있다면 103동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너라 라고 표현하는 고유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한 번호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서 하나, 둘 정도 가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상대번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의 정답은 절대번지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명령어 내에 오퍼랜드 부분의 주소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OP 코드가 들어가고 나머지 오퍼랜드 부분에 실제 주소가 아니라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데이터를 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포인터의 주소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유연성이 좋으나 주소 참조 횟수가 많다라는 단점이 있는 주소 지정 방식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문제가 길어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는데, 자, 참조 횟수가 많다라는 요 부분만 읽어도 정답은 간접이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데이터의
주소가 있네요. 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자, OP 코드에 데이터가 직접 있는 이런 부분은 즉시 주소였죠. 이것은 즉시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그려보겠습니다. OP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에 주소가 있어서 이 주소를 찾아갔더니 메모리상에 이 주소를 찾아갔더니 이곳에는 포인트 주소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또 주소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또 있어가지고 이 주소를 다시 이만큼 찾아서 이 부분을 가리키면 데이터가 있다라는 그런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를 한 번 참조했고 여기서 두 번 참조했죠. 그래서 두 번 참조해야 되는 그런 메모리 참조 횟수가 많다라는 단점이 있는 주소 지정 방식은 간접 주소 지정이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인스트럭션을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지요. 자, 명령 코드부와 번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OP 코드와 오퍼랜드, 번지부, 주소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특징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8비트를 1워드로 이용하는 컴퓨터에서 OP 코드를 3비트 사용하면 인스트럭션을 몇 가지 사용할 수 있는가? 인스트럭션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자, 명령어를 몇 가지 가질 수 있느냐? OP 코드가 명령어였죠. 그래서 3비트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하나, 둘, 셋, 세 개의 자리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모든 경우의 숫자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각 비트들은 0과 1이 들어갈 수 있고요. 각 비트가 0과 1이 들어갈 수 있고 각 비트가 0과 1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경우의 수 구하는 방식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두 개로 0과 1로서 표현이 되고요. 각 비트 수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비트니까 세 개 비트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2의 3승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8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8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컴퓨터 시스템에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하여 CPU에서 이루어지는 동작 단계 하나로서 기억 장치로부터 명령어를 읽어드리는 단계가 어떤 것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패치입니다. 패치가 인출인데요. 인출 단계에서 명령어를 가지고 오고요. 그 명령어를 해독하고 나중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write back은 지금 기능사 수준에서는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일단 먼저 인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해독을 합니다. 명령어 해독. 그 다음에 그 명령어를 해독한 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17번으로 갑니다. 자, 주소 부분에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실제 기억 장치 내에 주소를 나타내며 단순한 변수 등을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주소 지정 방식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직접입니다. 직접은 이런 식으로 OP 코드가 들어가고 주소가 들어가는데 이 주소가 메모리를 한 번만 액세스하면 그 안에 데이터가 바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변수를 액세스하는 데는 직접 어드레스가 사용이 됩니다. 자, 직접 어드레스 설명드렸고요. 자, 18번입니다. 명령의 구성이 연산자부에 3비트가 있고 주소부에 5비트가 있을 때 이 명령어를 사용하는 최대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 아까 나왔던 문제랑 같은 문제죠. 자, 2의 3승은 8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기문만 조금 바꿔서 출제를 이렇게 했네요. 자, 하나의 명령어가 두 개의 오퍼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처리할 데이터를 제1, 제2 오퍼랜드에 기억시키고 그러면 OP 코드가 들어가고요. 오퍼랜드가 1이 있고 오퍼랜드가 2, 두 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명령어가 구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퍼랜드를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주소가 되고 이것도 주소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 주소 형식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주소 형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명령어가 두 개의 오퍼랜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이 주소 형식을 말하는 건데, 문제를 좀 더 읽어볼게요. 처리할 데이터를 1, 2 오퍼랜드에 기억시키고 그 처리 결과를 1 오퍼랜드에 기억을 시킨다. 이 부분은 결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가. 그래서 원래 오퍼랜드 1에 들어있던 값하고 원래 오퍼랜드 2에 들어있던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다시 여기로 오퍼랜드 1에 다시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들어있던 오퍼랜드 1에 들어있던 이 데이터는 없어지고 결과값이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이 주소 형식이라고 하고, 범용 레지스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부가 두 개인 가장 일반적인 형식, 이 주소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연산한 뒤에 입력 데이터에 있는 값들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오퍼랜드 1에 있는 값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결과가 들어온 값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결과는 주소 1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기억되어 있던 내용은 연산한 다음에는 지워진다라는 특징 꼭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 어드레스 방식인 다가 되겠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연산 후에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특징의 장점을 갖는다.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이 주소 형식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주소 형식은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1주소 형식은 OP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오퍼랜드 번지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번지부가 하나가 있어서 이 주소에는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서 누상기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를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을 할 때 이런 1주소 형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누상기에서 사용을 하고요. 누상기라는 것은 누적시킨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번지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우리가 누상기를 우리가 주소부가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주소라는 것은 묵시적으로 주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P 코드만 있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3주소 형식이 있는데 3주소 형식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OP 코드가 나오고요. 주소 1이 나오고 주소 2가 나오고 주소 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주소가 있는 형식을 3주소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1과 2에 있던 값을 연산을 해가지고요. 그 결과를 원래는 1에다가 넣었잖아요. 1에 넣은 것을 2주소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결과가 들어가는 공간, 따로 방이 있어요. 각 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주소 3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명령어의 주소부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원래의 값이 보존됩니다. 원래의 값이 보존됩니다. 원래는 이 주소 1에다가 겹쳤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값이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소 3에다가 새로운 방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방식은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 기억 장소를 이만큼 더 하나 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수준에서는 요 OP 코드의 그림 자체의 형식과 그 다음에 이런 주소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연산을 한 결과가 새로운 공간 주소 3에다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제어장치의 기능, 제어라는 얘기는요, 컨트롤의 의미입니다. 컨트롤의 의미 자체가 관리한다, 제어한다,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건데요. 자,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 명령들을 꺼내어 해독한다 라고 되어 있죠. 꺼내어 해독한다. 자, 이 부분에서 제어 장치, 제어를 하는 겁니다. 명령어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어떤 명령어가 들어왔는지 이제 알아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인데, 산술 논리 연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연산 장치가 따로 있죠. 연산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프로그램 카운터와 명령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서 명령 처리 순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를 제어한다. 다라 이 부분은 모두 다 제어나 관리, 감시 이런 부분이죠. 해독, 명령어 해독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연산 장치에 대한 문제가 나에서 이제 보기문으로 나왔네요. 정답은 나입니다.
자, 22번. 인스트럭션에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똑같이 문제가 출제됐네요. 자, 정답은 작업 수행 시간입니다. 얼마 정도 작업 수행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보기문만 바꿔서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명령어가 두 개의 오퍼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처리할 데이터를 1, 그 다음에 이 오퍼랜드에 기억시키고 그 처리 결과를 1에다가 다시 한다 그러죠. 그래서 주소 1이 있고 2가 있는데 1과 2를 더해서 그 결과를 다시 1에 집어넣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1 오퍼랜드에 기억시킴으로 제1 오퍼랜드에 표시된 장소에 기억되어 있는 내용은 지워지게 된다. 보존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OP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고 주소 1과 주소 2가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명령어가 구성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스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어는 연산자 부분과 주소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연산자 부분과 주소 부분, 연산자 부분은 명령어라 그랬고요. 주소 부분이 오퍼랜드죠. 오퍼랜드 구성됐는데 주소 부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앞에서도 문제 똑같이 나왔는데 가나다라 순서만 바꿔서 나왔네요. 자, 25번으로 넘어갑니다. 주소 부분에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실제 기억장치 내에 주소를 나타내며 단순한 변수 등을 액세스한다. 지금 앞에서 했는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인데요. 직접 어드레스입니다. 직접 어드레스. 다시 직접 어드레스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직접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OP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가 있어가지고 이 주소가 100번지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요렇게 명령어가 구성이 된다면 이 100번지를 메모리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100번지를 찾아서 100번지를 보면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런 형식을 메모리를 한번 참조하는 특징을 가진 그 형식이 직접 어드레스 방식이었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아래의 보기는 명령어 인출 절차를 보인 것이다. 올바른 순서로 나열된 것은 지금 계속 발음이 똑바로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조금 많아가지고 지금 26개 26번까지 지금 풀이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지치시죠? 자, 26번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자, 아래 보기는 명령 인출 절차. 명령어를 이제 해독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해독하는 그 과정을 보인 건데 올바른 순서로 나열된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서 제대로 순서를 익힌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 빈도수가 많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순서를 한번 암기를 해주세요. 자, 정답부터 먼저 볼게요. 정답은 다인데요. 자, 먼저 명령 개수기의 값을 번지 레지스터에 옮깁니다. 그래서 번지 레지스터 속으로 가지고 와야 CPU 속에 있는 기억 장치가 레지스터라 그랬죠. 자, 레지스터로 왔다는 얘기는 처리를 하는 CPU 속으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해주기 위해서 번지가 몇 번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번지를 왜 알아야 되냐면 그 번지를 접근했을 때 우리가 실제 연산을 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지 레지스터에 일단 값을 가지고 와요. 값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명령어를 가지고 와요. 아까는 번지를 가지고 왔고 이번에는 연산자가 무엇인지 연산자를 주기억 장치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명령어 개수기를 증가시켜요. 명령 개수기를 일단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는 명령 코드를 명령 레지스터에 옮겨가지고 실제적으로 명령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번지 레지스터로 가지고 와서 번지 레지스터 속으로 가지고 와서 일단 처리되기
처리되기 전에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되기 전에 일단 번지에 대한 데이터를 번지 레지스터에 가지고 와서 몇 번째 데이터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주기억 장치로 가지고 옵니다. 주기억 장치로. 그래서 명령어를 이제 해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개수기를 증가를 시킵니다. 명령 개수기를. 그래서 명령어가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명령 코드를 이제 나중에는 레지스터로 가지고 와서 명령 레지스터로 가지고 와서 실제적으로 명령을 이렇게 탁 이렇게 동작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연산자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연산자의 기능에서 이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함수 연산, 제어, 그 다음에 입 출력 기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 지정은 오퍼랜드 부분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주소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부호기, 번지 해독기, 제어 개수기 등과 관계있는 장치는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부분 그냥 읽어만 보셔도 번지를 해독한다? 번지를 해독하고 그 다음에 뭐 제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어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혹은 뭐 명령어 레지스터죠. 그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레지스터, 명령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명령어를 해독을 해서 그 해독하면서 이제 모든 과정들이 이제 뭐 제어 개수기나 부호기 이런 장치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문제는 2003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관리나 혹은 뭐 제어에 관련된 그런 그 장치들을 제어 장치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명령어에 관련된 명령어 수행에 관련된 동작이나 이런 처리들은 제어 장치가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29번으로 넘어갑니다. 오퍼랜드 자체가 연산 대상이 되는 주소 지정 방식은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연산자, OP 코드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실제 데이터가 바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식을 즉시 주소라고 했습니다. 즉시 주소. 그래서 정답은 이미디어트 어드레싱이 됩니다. 자, 30번입니다. 기계어의 오퍼랜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자, 이 기출문제는 여러 챕터에 걸쳐서 공통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오퍼랜드가 뭐 기계어든 뭐든 간에 오퍼랜드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오퍼랜드 자체는 주소죠. 그래서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그래서 오퍼랜드는 주소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모두 문제 풀이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명령어 형식 및 제어라는 이 챕터의 모든 기출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재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